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386번. 몇 사분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 요 멘트가 나오면 너희가 따져야 할 것은 바로 뭐다? y절편이다. y절편이다. 그러면 x에다가 0을 넣어주시게 되면 x에다 0 넣어주면 3의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n이 나올 거야. 얘가 y절편이지. 계산하면 9분의 1 더하기 n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9분의 1 더하기 n이 요 4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된다며. y절편이 어디를 지나가야 안 만나겠어? 안 지나가겠어 얘를. y절편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 개형이 4사분면을 지나가면 안 된다며. 그럼 y절편이 어디를 지나가겠어? 이 밑을 지나가면 돼 안 돼? 그럼 4사분면을 지나가게 되죠. 그럼 안 되지. 0 지나가면 돼 안 돼? 0,0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가면 4사분면을 지나간다고 볼 수가 있어 없어? 4사분면 안 지나는 거잖아 이러면. 0에 있어도 되는 거지. 그리고 양수인 범위 위를 지나가면 돼 안 돼? 이것도 되죠. 그러니까 y절편에 해당하는 얘가 0 이상이면 된다고. 이해가? 따라서 n은 마이너스 9분의 1 이상. 그래서 만족하는 n의 값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는 거라고. 안 어렵죠? 오케이. 다음에 392번. 나는 부자다. 자, 392번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등장했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4의 x제곱과 2의 x제곱 두 개의 함수가 그려졌나 봐요. 그런데 x는 a와의 교점을 a랑 b라고 하겠대. x축과 평행한 직선과 함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의 교점을 c, 그 다음에 b를 지나가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인데 4의 x제곱과의 교점을 d. 그러면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건 b점의 x좌표 a일 거고 a점의 x좌표도 a일 거라고. 그러면 y좌표들이 어떻게 되겠어? a, 2의 x제곱 위의 점이니까 여기 x에다가 a 넣어준 2의 a제곱 될 거 아니야. b점 좌표는. 유빈 이해가? 그 다음 두 번째 a도 마찬가지. a점의 y좌표는 뭐가 돼? 여기 x에다 a 넣어주면? 그래 4의 a제곱 될 거라고. 그런데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요점이라고 했고, 마찬가지 a를 지나가면서 x축에 평행한 점을 했을 때 만나는 점 C점 좌표라고 얘기를 해준 거니까 C점에 뭘 알 수 있어 우린? C점에 뭘 알 수 있어? Y좌표를 알 수 있지. 요 A점의 Y좌표랑 C점의 Y좌표는 똑같을 거 아니야. 평행하게 그은 거니까. 그럼 Y좌표가 4의 A제곱 될 거라고. 마찬가지로 D점의 Y좌표도 2의 A제곱 될 거라고. 그러면 C점 같은 경우는 Y는 2의 X제곱 위의 점이죠. y에다가 4의 a를 넣었을 때 a제곱을 넣었을 때 x좌표가 얼마인지를 알아봐야지. 근데 4는 2의 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2의 2의 2제곱이 된다고. 그럼 x좌표가 어떻게 돼?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은? 2a겠죠. x에다 2a 넣어주면 똑같아지잖아. 그래서 요점의 x좌표가 2a일 거라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2의 a제곱을 4의 x제곱 y좌표에 넣어주면 2의 a제곱은 4의 x제곱이 될 거라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2x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2의 2x제곱이 2의 a제곱이랑 같아지게 하는 x의 값은? 유빈이 어떻게 돼? 2x가 a랑 같으려면 x는 2x가 a면 x는 2분의 a가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요점의 x좌표는 2분의 a구나 라고 봐줄 수 있다고. 따라와요 여기까지? 괜찮아 예은이도? 그럼 이 상황에서 AC 길이분의 BD 길이의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AC 길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 가로 길이를 구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점의 x좌표에서 왼쪽에 있는 점의 x좌표를 빼주면 돼요. a분의가 되는 거고, BD 길이는 오른쪽에 있는 점의 x좌표에서 왼쪽에 있는 점의 x좌표를 빼주면 a에서 2분의 a를 빼주면 2분의 a가 나오겠지. 번분수. 안쪽에 곱해진 게 분모, 바깥쪽에 곱해진 게 분자. 알아요? 근데 두 칸씩 떨어진 것끼리 약분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할만한 것 같아? 이해율이 잘 보여? 안 보일 것 같은데. 그 다음 392번 했고 394번 394번 문제 합성함수. 자, 얘 같은 경우는 f.gx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조금 겁을 먹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f.gx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f.g의 x는 어떻게 변환이 가능해? 나는 이 표현을 싫어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유빈이 모르겠어? 예은이 괄호 치고 F 가로치고 그렇지. 요거는 요 방향으로 넣는 거예요. gx를 f에다가 넣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한테 만약에 h f 뭐 g x 뭐 이렇게 나왔으면 얘는 요 방향으로 넣는 거야. gx가 맨 앞에 있고 그다음 맨 안에 있고 그걸 fx에 넣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hx에 넣는 형태로 식을 변환시켜줘야 되는 거. 이해 가죠? 그러면 얘는 fgx 형태인 거니까 gx라는 요 함수를 fx x 자리에 넣어줘야 돼. 5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꼴이구나 라고 바꿔줄 수 있을 거라고. 괜찮아요?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에서 감소함수예요. 증가함수. 그러면 지수가 최대일 때 전체도 최대일 거고 지수가 최소일 때 전체도 최소일 거야. 그러면 지수를 2차 함수 형태인 거니까 표준형으로 교환해줘야지. 그럼 두 개를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반을 제곱해주면 4만큼 더해주고 빼주고 밖으로 나가면 더하기 4. 결과적으로 얘는 5에 마이너스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이 된다고. 그러면 지수는 2차 함수인데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죠. 그러면 최대값을 가져요? 최소값을 가져요? 최대값을 갖죠.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일 때 x가 2에서 최대값 1을 가질 거라고. 결과적으로 전체 최대값은 5의 1제곱 5가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x가 2일 때 최대값 5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주면 10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괜찮죠? 내가 이거 풀이 영상 너희들 톡방에다 올려줄 거니까 만약에 이해 안 가는 문제 있으면 다시 한번 보면서 해설 보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398번 공부는 좀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돼. 나는 너희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너희들을 갑자기 398번이었나? 398번. 자, 보면은 부등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어떻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49의 x제곱이 나와 있고 더하기 7의 x 더하기 1제곱은 어떻게 변환이 가능해? 7의 x 더하기 1제곱은? 7의 x제곱 곱하기 7의 1제곱꼴로 변환이 가능하지. 지수법칙 거꾸로 하는 거 이거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 결과적으로 얘는 7a 곱하기 7의 x제곱이 되고 더하기 b가 되는데 0이야 라고 봐줄 수 있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텐데 어떻게 해줬어? 치환. 7의 x제곱을 대문자 x꼴로 치환하자고. 그러면 치환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거 무조건 지수함수는 무조건 범위가 어떻게 해? 어떤 범위만 나온다? 7의 x제곱은 어떤 값만 나온다? 0보다 큰 값만 나온다. 그러니까 대문자 x는 0보다 큰 범위에서밖에 존재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얘는 대문자 x제곱이 되고 얘는 7a 대문자 x가 되고 더하기 b가 되는데 0이하가 될 거라고. 단 대문자 x는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존재해야 할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x 범위가 스몰 x 범위가 1 이상 2 이하 돼. 스몰 x 범위가. 그러면 이거는 뭐라 해야 돼?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대문자 x제곱 더하기 7a 대문자 x 더하기 b는 0이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x가 1이랑 2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개념 원리 세습네.
요거 있잖아. 요거 만약에 얘의 해가 얘는 0의 해가 알파랑 베타야. 그리고 나서 7의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을 했지. 그래서 2차 방정식 만들었지. 그럼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뭐라고 할 수 있다고? 만약에 요곳의 두 근은 즉 스몰 x의 값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7의 알파 제곱하고 7의 베타 제곱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된다고. 뭔 말인지 가? 그러니까 x가 0 되게 하는, 그러니까 얘가 0 되게 하는 스몰 x 값이 1이랑 2다 라고 준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지금. 결과적으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7의 1제곱하고 7의 제곱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나와? 7 더하기 49니까 계산하면 56이 되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7의 세제곱, 7을 한 번 더 곱하면 얼마야? 49에다가 7을 곱하면 7, 9, 63, 7, 4, 28 343. 두 근의 곱은 343. 결과적으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7a가 56이 되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b는 343이고 a는 마이너스 7로 나누면 7, 9, 7, 8에 56 마이너스 8 되는 거야. a는 마이너스 8, b의 값은 343 돼서 두 개 더해준 값은 335가 나왔을 거예요. 요 관계를 이해해야 돼. 그럼 부등식으로 풀어봐도 마찬가지야. 보면은 x 범위가 1, 2, 3, 2 이하라고 준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7의 x제곱은 우리가 7의 x제곱을 치환을 한 거니까 7의 x제곱의 범위는 7의 1제곱 이상 7의 제곱 이하가 되는 거라고. 결과적으로 이 부등식의 해가 대문자 x제곱 더하기 7a 대문자 x 더하기 b가 0 이하의 해가 대문자 x의 해가 7 이상 7의 제곱 이하가 되는 거라고. 결과적으로 이 2차 부등식은 사이가 나왔겠지. 그래서 얘가 0 되게 하는 대문자 x의 값은 7 또는 49. 7하고 49.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a 값, b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 가는 것 같아? 오케이? 다음 400번. 어느 금융상품의 초기자산 W0를 투자하고 T년이 지난 시점에 기대자산 W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대요. 내가 말했지만 관계식에 해당하는 문제는 각각에 해당하는 문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W0는 초기자산이고 T는 시간이고 기대자산이 W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설명을 하지 않는 문자는 보통 이런 식으로 상수이다 이렇게 준다고. A는 상수이다. 괜찮죠?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지는 관계식을 준다고. W0를 투자하고 15년이 지났어. 그러면 초기자산의 기대자산은 초기자산의 3배래요. 그러면 W0를 투자했고 2분의 W0 10에 그리고 15년이 지나면 얘는 15A가 될 거야. 15A 제곱 가로 열고 1 더하기 10의 15A 제곱. 요걸 계산한 게 기대자산은 초기자산의 3배 3W0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조건을 이용하면 아마 A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양변을 W0로 나눠주시고 양변에 2를 곱해주면 15가 아니지 10의 15A 제곱 가로 열고 1 더하기 10의 15A 제곱은 2를 곱하니까 6이 될 거예요. 10의 15A 제곱을 뭔가 치환을 좀 해줘야겠지. 대문자 x로 치환해주면 대문자 x 가로 열고 1 대문자 x 1 더하기 대문자 x는 6. 그러면 대문자 x제곱 더하기 대문자 x는 6 넘겨주면 마이너스 6은 0. 인수분해하면 대문자 x 더하기 3 곱하기 대문자 x 마이너스 2는 0이 되어서 대문자 x의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2가 될 텐데 마이너스 3이 돼야 될까? 2가 돼야 될까? 2가 될 수밖에 없죠. 왜?
10의 15a 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했잖아. 지수함수 꼴이잖아. 0보다 커야지. 결과적으로 10의 15a 제곱에 해당하는 값은 2가 된다고. 10의 15a 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2가 되는구나. 이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아마 뭘 물어보겠죠. 금융상품에 초기자산 W제로를 투자하고 30년이 지난 시점에 기대자산은 초기자산의 몇 배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그럼 이제 저 조건을 이용해서 얘가 얼마인지를 구하면 끝나는 거야. 계산해보자고. 이번엔 30년이 지났어. W0를 투자했어. 2분의 W0. 그 다음에 10의 30A 제곱이 될 거고 가로 열고 1 더하기 10의 30A 제곱이 될 거야. 10의 15A 제곱이 2면 10의 30A 제곱은 얼마야? 4가 되죠. 얘네들 제곱하면 되니까. 제곱하면 2가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럼 10의 30A 제곱은 4. 얘네들이 4가 된다고. 4. 그럼 4를 넣어주면 2분의 W0 곱하기 4 가로 열고 1 더하기 4. 계산해보면 약분 2가 되고 얘는 5가 되니까 10W0가 되죠. 10배가 되는 거지. K는 10. 할만한 거 같아요? 다음 401번. 플러스 집합. 요게 무슨 말일까? A라는 집합은 어떤 집합이에요? A라는 집합은 어떤 집합이야? 여보시오. 유빈이. A라는 집합은 어떤 집합이야? Y는 3의 x제곱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한 집합이 A가 되는 거구나 라고 보면 돼요. 이해가? 요 함수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A의 원소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집합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 A, B가 집합 A의 원소일 때라고 하는 건 X에 A를 넣어주고 Y에 B 넣으면 성립해. 그렇게 얘기해 준 거라고. 기억부터 확인해보자. A의 원소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봤대요. 너희들이 얘네들을 집어넣었을 때 얘를 X에다 넣고 얘를 Y에다 넣었을 때 성립하는 게 뭐냐? 이걸 물어본 거야.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A를 넣어주고 3의 마이너스 A제곱은 B가 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3의 A제곱이 B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기억에 해당하는 조건이 이게 참이 되려면 얘를 X에다 넣어주고 얘를 Y에다 넣어준 게 B분의 1이네. 이게 성립하는지를 보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떻게 바꿔줄 수 있다고 배웠어? 지수 마이너스 없애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역수. 그러면 3의 A제곱분의 1은 B분의 1이 되는 거지. 얘가 되고 B분의 1은 그대로 쓰는 거고. 괜찮아요? 그럼 얘 역수해주고 역수해주면 3의 A제곱은 B가 되는 거네. 그럼 이거는 위에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쟤는. 이해 가죠? 니은은 3A, B세제곱 X에다가 3A를 집어넣어주고. 이거 풀 데가 없는데 이거? 이거 위에다 써놓고 다시 한번 할까? 일단 이 문제까지 해설하고. 그럼 니은 X에다가 3A를 넣어주고 그러면 3의 3A 제곱은 Y에다가 B세제곱 넣어준 게 똑같은지를 보면 된다고. 그러면 양변 세제곱 해주면 똑같죠? 맞잖아. 요거 세제곱하면 B세제곱 얘 세제곱하면 3의 3A 제곱 될 거 아니야. 위에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디귿은 3분의 A를 X에 넣어주고 그러면 3의 3분의 A 제곱 3의 3분의 A 제곱은 27분의 B랑 같은지를 보면 된다고. 양변에 27을 곱하면 27을 곱해주면 B는 27 곱하기 3의 3분의 A 제곱이 될 거야. 27은 3의 세제곱. 그럼 얘는 3 더하기 3분의 A 제곱인 거지. 똑같아 안 똑같아? 그럼 이거는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이건. 이해 가죠? 그 다음에 X에다가 A분의 1을 넣어주면
a분의 1 넣어주면 3의 a-1을 넣어주고 y에다가 3분의 b를 넣어주고 그러면 3의 a-1제곱이라고 하는 건 3의 a제곱 3의 a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 꼴일 거 아니야.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이죠. 3분의 1. 양변에 3 곱하면 똑같아 안 똑같아? 3 곱하면 3의 a제곱은 b 나오잖아. 이건 위에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 기억, 니은, 리을이 되는 거네. 401번 했고 402, 403, 400, 404, 454, 54, 4,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402번. 자, 지수함수 3의 x제곱 그래프 위에 한 점 a의 y 좌표가 3분의 1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a의 y 좌표는 3분의 1인 상황. y 좌표가 3분의 1일 때 x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겠죠. 얘가 3분의 1일 때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3분의 1 나오니까. 그래서 요즘에 x좌표는 마이너스 1이겠네.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 위에 한 점 b에 대하여 3분의 ab를 1대2로 내분하는 내분점 c가 y축 위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b의 y좌표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3분의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라고? 1대2. 그럼 여기가 1대2라는 거잖아. 그러면 1인 요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면 2에 해당하는 요점의 x좌표는 얼마가 돼야 돼? C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1에 해당하는 것만큼 온 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2에 해당하는 것만큼 온 요점의 x좌표는 2가 돼야죠. 이해 가는 것 같아? 그러면 2,n은 9가 되지. 그러면 3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내분점의 y좌표가 얼마인지를 물어본 거지. B점의 y좌표. 아, 그럼 끝났네. 그러면 B점 y좌표는 9. 괜찮죠? 다음 403번. x가 0 이상 20 미만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 0에서부터 1까지에서는 4의 x제곱이라 했고 1에서부터 2 미만까지에서는 4의 마이너스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 했고 요건 무슨 말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 이거 무슨 말? 무슨 말? 무슨 말이야? 종현이 무슨 말? 도현이는? 이거 다 체크해놓고 외워라. 나중에 계속 나온다. 알겠지? 나중에 미적분 쪽 수가서도 계속 나오고 계속 나올 거야. 오케이? 얘는 주기함수라는 말이야. 주기함수. 게다가 주기가 2라고 준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0에서부터 만약에 2까지의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어?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걸 만족한다는 조건이 나오면 얘는 계속 반복되는 거야. 2마다. 왼쪽으로도.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이러한 형태의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는 거. 게다가 주기는 2라고 준 거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에다 0 넣으면 1 나오죠. 그럼 0,1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1 넣어주면 4 나오지. 1,4를 그려주고 요 점까지 이렇게 0에서부터 1까지 해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괜찮아? 그리고 얘는 밑이 4분의 1에 해당하지. 지수에 마이너스 1제곱 있으니까. 그럼 1 넣어주면 4에 얼마인 거야? 1 넣어주면 4에 마이너스 1 4의 1제곱. 그럼 여기서부터
2 넣어주면 4의 0제곱 2,1까지 내려오지 이렇게. 그러면 말했지만 주기함수라고 했어. 주기함수니까 얘는 반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아 진짜 이게 반복된다 이렇게. 이해 가는 것 같아? 근데 x값 범위를 줬지. 만약에 이 범위가 없었으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부터 플러스 무한까지 계속 나와. 그런데 주기가 0부터 주기가 아니라 x값의 범위가 0에서부터 20 미만까지라고 얘기를 했대. 그럼 요 점 좌표는 4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좌표는 6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괜찮아? 그럼 이게 20까지 반복이 됐다 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몇 번 나오겠어? 주기가 2니까 10번 반복되죠. 주기가 2니까 2가 10번 들어갈 거 아니야 20까지. 오케이? 그런데 y는 3과 fx는 3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라.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3이라고 하는 상수함수의 교점 개수를 구해라 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럼 y는 3이라고 하는 직선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지. 이랬을 때 교점이 몇 개 나오냐 물어본 거라고. 그러면 얘가 10번 반복된다 했잖아. 한 번당 2개씩 나오죠. 10개면 10번 반복됐으면 20개 20개 나왔겠네 교점이. 이해 가요? 종현 이해 가? 저희 20 미만이면 네. 20 미만이면 마지막에 쭉 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그려지고 마지막에 이제 갔다가 안 붙는 거지. 19번. 아니지. 20 미만이라고 했으면은 딱 그 19개? 10개인데? 9개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 네. 마지막에 이 점 하나만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야. 근데 어차피 우리는 y는 3과의 교점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잖아. 만약에 y는 1과의 교점을 구해라 라고 했으면 마지막 게 제외가 됐을 수 있어. 근데 y는 3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생기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 전에 나왔겠지 교점이. 이해 가는 것 같아요? 함수가 0에서부터 20까지인데 주기가 2니까 함수가 10번 반복돼. 그리고 y는 3과의 교점 개수를 구해보면 10번이면은 하나당 2개씩. 그러니까 20개. 유빈 이해가? 이것들은 다 천재야 이거. 질문이 없어. 이해가 다가. 나중에 테스트 볼 거다. 괜찮아? 승빈이도? 예은이는? 이해 가는 것 같아? 눈치 보지 말고 질문해라 진짜. 이해 안 가면. 다음 거. 얘는 보자마자 어떻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환. 뭘 치환할까? 3의 x제곱 3의 x제곱 그렇지.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해야겠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산술 기하 평균을 통해서 t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왜 처음 보는 것처럼 눈빛이 왜 그래? 산술 기하 평균을 해주면 2루트 2개를 곱하면 1이 되죠. 따라서 t는 2 이상 범위에서만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내리면서 시작을 해야 한다고. 결과적으로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꼴이다. 결과적으로 얘가 t이기 때문에 t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저 함수를 t에 관한 식으로 다 변형을 시켜주면 처음 건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두 번째 건 마이너스 6t 더하기 k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얘는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k 마이너스 2다 여기까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표준형으로 교환하면 t-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9가 붙고 더하기 k-2가 붙고, 그래서 t-3의 전체 제곱 더하기 k-11까지라고 식을 변형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t는 어느 범위에서만 존재해요? 2 이상에서만 존재한다 라는 걸 구해놨었죠. 그러면은 꼭지점에 t의 좌표인 3은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3은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따라서 최소값은 k-11이 돼요. 그런데 그 값을 1로 줬어요.
k-11은 1이 되니까 k의 값은 10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괜찮죠? 오케이. 다음 405번 라인은 없고 그럼 몇 번이야 이게? 468번. 약간 수열 같을 것 같은데? 없어지는 형태의 문제일 것 같은데? 자, 얘는 그냥 대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통분을 해서 대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진수에 해당하는 걸 통분시켜주면 fx는 로그 루트 2에 x분의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f2는 뭐가 되는 거야? 로그 2, 루트 2에 2를 x에다 넣어주면 2분의 1 되는 거지. f3은 로그 루트 2에 3 넣어주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지. f4는 3개까지만 하자. 로그 루트 2에 4 넣어주면 4분의 3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f16은 로그 루트 2에 16분의 15가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얘네들을 다 어떻게 했대요? 더했대요.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면 진수들이 어떻게 된다 배웠어? 곱해져요. 그러면 다 더한 값은 로그 2분의 1에 로그 루트 2에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쭉 가가지고 16분의 15까지가 곱해질 거라고. 그럼 얘네들 다 약분되죠 이렇게. 남는 건 16분의 1만 남는다고. 이해가? 결과적으로 로그 루트 2에 16분의 1이 남아요. 그럼 얘네들을 2의 거듭제곱으로 변형을 시켜보면 얘는 2의 2분의 1제곱이지. 16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4제곱이겠지. 밑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나올 때 역수로 나와. 그러니까 얘는 2로 나오고 얘는 그대로 나와. 마이너스 4로 나왔을 거야. 그리고 로그 2에 2가 붙었지. 얘는 1이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8 되는 거네. 할만하죠? 다음 471번. y는 2의 x제곱 그리고 y는 2 로그 2의 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 값과 같은 거 로그 2의 CDEF의 값과 같은 게 뭐냐 라고 물어봤대요. CDEF 이거 그래프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뭐야 확대를 해도 이상한데. 자 아이 나쁜 놈들. 얘가 A고 얘가 B고 아이 잠깐만 짜증나네. 그려보자 일단 X축 Y축 그리고 로그 Y는 2의 X제곱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X가 이렇게 지나가고 Y는 로그 2의 X 그런데 2 점이 어떻게 지나가는 거야 이거? 2점 좌표를 이렇게 잡으면 그래서 A가 오고 이렇게 와서 짜증나. 요 점을 지나가다가 얘가 C 얘가 E 얘가 F 얘가 D F D 이 함수 이렇게 지나가. B는 이렇게 그죠? 얘가 A 여기서 E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지나가는 점들을 하나씩 좀 파악해 볼 건데 요 점 좌표는 어떻게 돼요? B, F지 맞아? 요 점 좌표는 C, 2죠
요점 좌표는 a, 2야. 요점 좌표는 d, f야. 그리고 또 알고 있는 점이 다른 게 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요것들을 다 그 관계식으로 변환을 시켜볼 건데 b, f라고 하는 점은 a, 2라고 하는 점은 y는 2의 x제곱 위의 점이기 때문에 x에 a를 넣어주고 y에 2 넣어주면 성립해. 따라서 2는 2의 a제곱이 될 거고 두 번째 b, f를 여기다 넣어주면 f는 2의 b제곱이 될 거야. c, 2와 d, f를 y는 로그 2의 x 위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2는 로그 2의 c가 돼. d, f를 여기다 넣어주면 f는 로그 2의 d가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 2의 a제곱이 2였으니까 2는 얘였으니까 얘가 로그 2의 c랑 같지? 그리고 f가 로그 2의 d면서 2의 b제곱이니까 얘는 로그 2의 d와 같지. 여기까지 따라와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로그 2의 CDEF란 말이야. CDEF. CDEF. E는 로그 2의 C면 C는 뭐가 돼요? C는 2의 2제곱. D는 뭐가 돼요? D는 2의 F제곱. E는 2의 A제곱. F는 2의 B제곱이었지. 요 네 개를 여기다 넣어줘요. 그러면 로그 2의 2제곱 곱하기 2의 F제곱 곱하기 2의 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 지수가 전부 다 더해지겠죠. 그러면 로그 2의 2 더하기 F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겠네. 그래서 지수를 앞으로 빼주시면 2 더하기 F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겠다. 답에 있냐? A 더하기 B 더하기 2 더하기 F 4번 내려가네. 오케이? 차근차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384번 376번 374번 474번 내분이었나? 자, 얘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가 x가 2인 점에서 만난다. 여러분들 역함수 그래프와 원래 함수 그래프는 이제 웬만하면 y는 x 위에서 교점이 생긴다는 건 알고 있죠. y는 x 위에 생긴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만약에 감소함수의 형태의 역함수를 생각해보면 교점이 y는 x 위에서 안 생기는 경우들이 생겨. 마이너스 x 세제곱 같은 그래프 이런 거. 얘를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게 되면 이렇게 생기거든. 그럼 교점이 여기랑 여기랑 여기 생겨. 그러니까 원래 함수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은 무조건 y는 x 위에 생긴다고 볼 수는 없어. 오케이? 승빈아 잘 자라 우리 아가. 감소함수 형태 그래프에서는 y는 x 위에서 안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증가함수는 y는 x 위에 생겨. 그러니까 너희가 역함수와의 교점이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는 항상 증가함수인가 감소함수인가를 따져봐야 돼. 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죠. 근데 얘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가 x좌표가 2인 점에서 만난다. 이 조건은 생각을 해보자고.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고 역함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 아니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렇게. 그런데 이 교점 좌표 하나가 2래매 지금. y좌표도 2가 돼야지. y는 x 위에 잡는 거니까. 얘가 2,2를 지나간다. 그 조건을 준 거라고.
x에 2 넣어주고 y에 2 넣어주면 성립해야 되고요. 2는 로그 5에 2 더하기 m 더하기 1. 1 넘겨주면 얘가 1로 1이 될 거고 얘가 1이 나오려면 진수에 해당하는 값은 5가 나와야죠. 따라서 m의 값은 3 되는 거. 따라오겠어? 오케이? 하나만 더 하고 출발할게요. 476번. 쌤, 네. 증감수면은 네. 감수 항상 y는 x 생겨. 네, 맞아요. 증가함수는 y는 x 위에 생겨. 증가함수면. 감소만 감소함수만 예외적인 상황들이 생기는 거고. 476번. 자, 이것도 역함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f랑 g를 합성함수 했더니 뭐가 나왔대? 항등함수가 나왔죠. f랑 g를 합성함수 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면 f랑 g는 역함수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얘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은 f 역함수 82를 구해라 라고 볼 수 있는 거. 그럼 너희들이 만약에 fx라는 함수가 3의 x제곱 더하기를 나왔어. f1이 얼마야? 하면 어떻게 구해? x에다 1 넣어서 계산하죠. 그럼 4 나오는 거지. 근데 만약에 f 역함수 1을 구해라 이렇게 물어보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y에다가 1 넣었을 때 x 값 구하면 돼요. 야 이건 안 나오겠네. 2라고 하자. y에다 2 넣었을 때 x 값 구하면 돼. 0 되는 거야. 이해 가는 것 같아? f 역함수에 대한 함수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건 이 값을 y에다 넣었을 때 x 값을 구하면 된다고. 안 보이나?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fx라는 함수가 나와 있어. x 더하기 11에 f2를 구해라 하면 어떻게 구해? x에다 2 넣어서 10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만약에 f 역함수 10을 구하래. 그러면 y에다가 10 넣었을 때 x 값 구하면 된다고. 0이 되는 거야. y에다가 넣었을 때 x 값을 구하면 된다고. 원래 함수 값 구하는 건 x에다 넣었을 때 y의 값을 구하는 거고 역함수에 대한 함수 값은 y에다 넣었을 때 x 값을 구하면 된다고. 인정? 그럼 이 문제는 지금 fx라는 함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fx가 3의 x제곱 더하기로 줬대요. 근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f역함수 81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얘부터 먼저 구해봐야지. 그럼 f역함수 82는 y에다가 82 넣었을 때 x값 구하면 된다고. 그럼 1 넘겨주면 3의 x제곱은 81 나오죠. x는 4겠지. 얘가 4 되는 거야. 그럼 얘는 f역함수 4를 구해주세요가 되는 거지 이제. 그럼 마찬가지 한 번 더 하면 되지. y에다가 4 넣었을 때 x값 구하면 된다고. 1이겠지. 1이 정도 되는 거야. 이해 가죠? 오케이? 70분 한번 끊고 합시다. 네. 오!